자, 마지막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보용 스피치에서 원장을 하고 있는 박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침대 하면 어머님 질문 아까 여러 개 하시더라고요. 침대 하면 어떤 브랜드 생각나시나요?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여러분에게 침대 어떤 브랜드 가 생각나냐라고 물었으면 3년 전에 코로나 전까지 제가 물어보면 고민하지 않고 100명 중에 90명은 에이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혼부부들한테 요즘에 침대 하면 어떤 브랜드 생각나요? 라고 하면 무슨 브랜드 나온지 아세요? 근데 나오시네요. 저 욕하죠. 이렇게 시몬스를 100명 중에 97명이 대답합니다. 저 친구는 그죠? 나도 시몬스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실제로 우리 면접은요 실제로 평가하는 분들이 이 여러분의 그 당사자들 수험생들이 얼마만큼 끌리느냐의 차이예요. 어머니께서는 집에 에이스에서 주무시나요? 그렇죠. 친구는 시몬스에서 자고 있어요? 집에 시몬스가 있어요? 아까 돌침대라고 말한 친구 집에 돌침대에서 자고 있나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반드시 모든 걸 경험하고 내가 에이스에서 자고 돌침대에서 자야만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면접관들은 끌린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 장비가 필요한 부분들도 제가 뒤에 싹 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집에서 웨이스트, 헤드샷, 헤드룸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지도 제가 여러분의 휴대전화로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찍으실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청각적인 부분, 세 번째 시각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죠? 마이크를 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갑니다. 자, 55%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저 세 가지 중에서 한 개예요.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 같다. 어머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시각적과 내용. 시각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친구가 생각하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뭔 것 같아요? 내용이요. 내용. 답변이 지금 11월 1일에 여러분 네 가지 질문 공개된 거 한번 보셨나요? 어때요? 다 대답할 수 있겠던가요? 벌써부터 고개를 올려서 동서대 포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지만 제가 그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알려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55%에 해당되는 건 아까 방송 영상학과 친구가 말했다시피 시각적인 요소입니다. 내 자녀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떠한 자세로 찍으며 어떠한 표정으로 어떠한 눈빛으로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용적인 게 아까 친구가 말한 게 안 중요하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으로 맞춰지는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38%는요, 여러분 청각적인 요소입니다. 귀로 들리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렇죠. 목소리 크기, 말의 빠르기, 그리고 말의 고저장단. 나는 외우지 않고 즉석적으로 말했는데 교수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면접관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외운 것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나는 준비를 해서 말하는데 실제로 학부모님이 적어준 것 같고 너 이렇게 말해라고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합격을 할 수 없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내용입니다. 그죠?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내용적인 부분이 제가 몇 퍼센트라고 돼 있나요? 7%.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자, 내용이 잘 들리려면 목소리가 어느 정도까지 커야 될 거고 카메라 렌즈도 잘 볼 수 있어야 될 거고 잘 웃기도 해야겠죠. 그래서 목소리 크기가 작으면 면접관님들이나 입사관님들이 볼륨을 키워서 스피커 볼륨을 키워서 이 아이는 목소리가 작네 좀 더 키워서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이해되겠죠? 우리 실제로 대면 면접에서도 똑같거든요. 면접관이 학생 좀 긴장한 것 같네요. 조금 좀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0점.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기본적인 조건을 여러분이 잘 이루어내는 게 참 필요로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역대 가장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수님들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코로나 시대여서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3년간 살다 보니까 우리 특히나 KF94 착용하면서 살았던 친구들 지금도 마스크 착용한 친구들이 있겠지만 턱을 벌리면서 말하는 게 쉽지 않아졌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하는 게 쉽지 않아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대부분의 목소리가 작고 오물오물거리는 것처럼 말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되게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시각적인 요소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영순위를 저한테 고르라고 하면 고민하지 않고 아이 컨택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찍었는데 만약에 내가 찍다가 실제로 완성된 본을 나 다 외워서 한 번도 버벅거리지 않고 찍었어 라고 했는데 눈도장 한 번 돌아갔다. 그럼 불합격될 확률은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아이 컨택이 중요합니다. 철수가 여기 있는데 철수야 밥은 먹었니? 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아이 컨택은 여러분 영상을 찍을 때 영순위 중 영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렌즈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휴대전화 한번 보십시오. 전면에 카메라가 없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저도 제 핸드폰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이제 영상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여러분이 실제로 찍을 때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면에 카메라가 있는데 우리가 전면 셀카 모드로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대부분 어디를 보고 말할까요? 그렇죠. 화면을 보고 말하게 되거든요. 렌즈를 보면서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후면으로 찍게 되면 렌즈를 보면서 말하는 거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근데 저는 고민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가 패드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말씀하셔도 렌즈를 본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단 너무 가까이서 찍지 않는다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교수님이 렌즈 보면서 하라고 했잖아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요. 화면에 실제로 우리가 시각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감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삼각대에 놓고 우리가 렌즈를 보려고 해도 본인의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후면보다 전면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렇죠? 아이 컨택 하기가 편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 중에 어떤 카메라가 화질이 더 좋은가요? 네? 네, 후면이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적절하게 구린 화면은 나를 더 예쁘고 멋있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은 카메라로 엄마 이번 카메라 새로 샀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전면 카메라로도 여러분의 이목구비가 충분히 인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고화질은 여러분을 너무 그렇죠? 안 예쁘고 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는 순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모습을 리허설을 해보고 자신감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전면을 좀 추천 드려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저는 눈을 돌리지 말라고 했지 여러분에게 눈을 깜빡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들 뭐 거의 연극영화과 다들 지원하시나 봐요. 그렇죠. 눈을 깜빡이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단 내가 한 곳을 쳐다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이 컨택이 제가 뭐라고 했죠? 영순입니다. 내용 다 외우고 아이 컨택 준비해야지. 다 웃고 난 다음에 아이 컨택 준비해야지라고 하면 늦었어요. 미안하지만 아셨죠? 아이 컨택은 영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개인기만 선보이고 있는 친구들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영순이 해봤으면 우리 1순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순위 표정입니다. 자, 내가 카메라를 보고 있다라는 건 면접관이 나와 눈 맞춤이 되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면접관 교수님 입사관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웃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질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가 내가 울면서 혹은 화내야 되는 순간에 대한 질문이 단 1도 없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어려운 순간이라 이런 것도 있던데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던데요. 저는 벌써 DM을 여러 명한테 동서대 11월 1일 공개되면서부터 오늘 오전에도 받은 친구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던데 아니요 전혀 그렇죠. 어려운 순간을 얘기했을 때도 여러분은 반드시 웃으면서 말씀하셔야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어려움을 극복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극복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면접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 컨택과 표정적인 부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분들, 지금 수험생들 그리고 지금 재작년까지 신입생들이 가장 어렵게 작용됐던 부분이고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뭐 웃지도 못한 애가 본인도 모두 잘한다 학교생활 이것도 잘했대. 그런데 뭐야 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그렇죠? 이런 애가 뭐 했겠어? 학교 선생님은 그냥 대필로 적어준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뭐 본인은 뭐 이렇게 협동심 있고 활동적이고 반장도 했대. 그리고 뭐 체육대 했대, 뭐도 했대. 그런데 목소리는 쥐콩만 해. 그래서 그런 사람 절대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진짜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건 나의 표정과 눈빛의
1순위, 0순위가 달려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표정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왜요? 카메라 앞에 서면 긴장되기 때문에 혹은 외운 거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100%가 되는 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표정 연습을 여러분 미리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행복해서 웃었을 때 웃는 표정 연습을 저랑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양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고 앞광대 위에 살짝 올려봐 주십시오. 그렇죠? 네, 보인다. 마스크 착용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선이 있는 부분입니다. 마스크 선 아래가 아니라 마스크 착용하신 분들은 마스크 선이 딱 있는 철사가 있는 그 부위입니다. 그렇죠? 옆광대 말고요. 앞광대입니다. 그렇죠? 앞광대. 앞광대 위에 손을 올리신 다음에 제가 광대라고 하면 무표정을 하셨다가요. 폭발이라고 하면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입술을 띄웠나요? 붙였나요? 띄웠습니다. 우리 말하면서 웃을 거기 때문에 입술을 붙이고 이런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틀리낀 것 같은 그런 성대모사, 교수님들을 웃기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전 진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손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미는 게 아니라 내 촉각으로 뭐예요? 광대가 올라가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대라고 하면 가만히 계시다가 폭발이라고 하면 그렇죠. 여러분 웃겨서 웃을 때는 다 광대가 올라가요. 안 웃긴데 억지로 웃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입이 눈이 가짜예요. 아셨죠? 올리브영에서 세일을 한대. 그런데 점원이 뭐예요? 고객님은 피부가 예민하신 편이어서 이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절대 사면 안 돼. 거짓말이야. 가짜라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회복할 때 그 미소의 근육이 앞 광대에 있어요. 그래서 앞 광대 아래 근육이 올라가고 윗 근육이 눈을 웃게 해주는 부분이 돼야 입과 눈이 웃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억지로 입과 눈을 웃으려고 하면 눈이 이해되셨죠? 그렇게 아니면 무표정이지 뭐.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먼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상의 여러분 단점이 뭔지 아세요? 실제로 대면 면접을 보면 자기소개를 시키든 무슨 질문을 시키든 교수님 끝까지 볼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영상은 아니다 싶으면 끌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뭐 4분이네? 4분 안 보고 30초 만에 또 끌 수 있다. 뭐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누가 이해되셨죠? 중간에 끌 수 있다는 부분이 지원자들에겐 단점이에요. 면접관들한테는 장점이죠. 왜? 끝까지 안 봐도 되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사전에 막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대가 하늘로 폭발시킨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십시오. 양손을 올려보시고요. 광대 폭발. 그렇죠. 다시 광대 폭발. 광대 폭발. 자, 그렇죠. 그렇게 내가 웃기지 않은데 행복하지 않은데 긴장돼 죽겠는데 내용 외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했을 때 지닐 수 있는 그 근육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실제로 촬영할 때는 웃어야지 뭐 해야지 다 기억 안 나고 버벅거리지 않는 걸 신경 쓰거든요. 그 내용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려면 표정이나 아이 컨택이 좀 버릇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청각적인 요소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그 요소들만 잘 신경 쓰면 여러분 동서대 두 질문에 4분 이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합격할 수 시킬 수밖에 없었던 제가 팁을 반드시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이런 게 쉬운 거구나. 약간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소리 크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한다 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아무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 크기가 들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요. 제가 앞서서 스피커를 더 키워서 스피커를 더 낮춰서 들으려고 하지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 크기도 저와 함께 오늘 연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아이 컨택 배웠고 웃는 거 배웠으니까 그 상태로 뭐만 하면 돼요, 어머님? 말만 하면 되지 뭐. 그렇죠? 말만 하면 되죠. 자, 우리 목소리 좀 키우는 연습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3 친구들 그렇죠? 뭐 10대 친구들도 있고 혹은 재수생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렇죠?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듣는 야라는 소리로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부모님들 왜라고 하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 부모와 학부모와 수험생과의 그 부분을 좀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부모님께 많이 들었던 야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왜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장 목소리 작은 세 분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가장 목소리 작은 몇 분이요? 세 분만. 그렇죠. 뭐 목소리가 작은지 큰지 좀 알아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닐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그 똑똑한 친구들이 보통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스크 착용하시는 친구들 그 번들 쳐버립니다. 알겠죠? 갑니다. 자, 야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수험생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손가락 세 개
그렇죠. 우리 이렇게 한번 넣어볼 겁니다. 이만큼 벌려줘야겠습니다. 이만큼 벌려줘야겠습니다. 아셨죠? 물론 부모님들이 화낼 때는 야 박건우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그렇게 해서는 절대 전달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표현력이 생길 수 없어서 손가락 3개 다시 한 번 더 입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내 손가락 더러워서 화장실 갔다 손 안 씻은 티내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넣으세요 빨리. 그렇죠. 그렇죠. 이만큼 벌어져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마스크를 착용하던 세대였기 때문에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전달력이 생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 모양은 손가락 3개만큼 벌리면서 야라고 반드시 벌어주셔야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실제로 목소리 크기를 70%로 낼 거면 우리 실제로 야외 작업은 120%의 크기로 푼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70%의 크기의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목소리 마이크를 내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그때마다 감독님들은 애간장이 타시겠죠.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자, 실제로 우리의 집에서, 거실에서, 방에서 혹은 스터디룸에서 빌려서 찍었을 때 목소리의 크기가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코너에서 핸드마이크 든 것처럼 울리는 작업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마이크를 놓으면서 여러분에게 다 들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갑니다. 자, 고3 친구들 리허설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시작. 오케이, 친구 어디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큰 소리. 잘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합격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꼭 오면 등록금이 300만 원인데 150만 원만 내십시오. 이런다니까요. 왜? 장학금을 받아서. 그렇죠. 저도 입학장학금 받고 들어왔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전교 1등만 했고, 그렇죠. 입학장학금 대학교 장학 받고 들어왔거든요. 면접으로 입학장학금 받았어요. 그렇죠. 면접으로 입학장학금 받았다고요. 그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뒤집어 엎는 건 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나가보죠. 고3 수험생들, 야, 시작. 이렇게 손가락 3개 다시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걸리고 싶나 봐. 여기가 움찔움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야, 시작. 오케이, 좋습니다. 자, 부모님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자녀분들한테 야라고 기분이 나쁘시잖아요. 평정심을 되찾으셔야겠습니다. 턱을 절대 치켜들지 마시고요. 왜라고 하실 겁니다. 시작. 부모님들 목소리 작으면 오늘 같이 온 손잡고 온 자녀분들이 떨어집니다. 동서대. 자, 목소리 크게요.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왜? 시작. 실제로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본다라는 게 부모님들한테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수험생들이 소리를 내서 뭔가 영상을 찍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으로 여러분 자신감 크기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크기 이꼴 자신감입니다. 이해되셨죠? 목소리 크기 이꼴 자신감입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자신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질문 4가지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 크기가 떨어지거나 눈동자가 돌아가거나 표정이 안 되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게 베이스에 깔리게 됩니다. 난 잘할 수 있고 난 어려움을 이겨냈고 난 이런 걸 도전해서 이렇게 이루어봤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대답 내용으로 들어갈 부분이라서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 주십시오. 자, 답변 구성 4가지 여러분 그 질문 공개된 건 다 보셨나요? 확실한 거죠? 아주 벌써 공개가 됐어? 이런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자, 11월 8일 10시부터 21일 18시까지 제출입니다. 제가 우리 역대 동서대학교들 보면요, 동서대학교 전형을 보면요, 18시 마지막 우리 제출일시가 24시까지가 아니라 18시까지거든요. 저녁 6시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너 몇 시까지였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 21일이요. 내일까지요. 이렇게만 하다가 밤에 실컷 다 찍어놓고 밤에 제출해가지고 제출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면접 그 퍼센테이지가 0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18시까지라는 부분이고요. 제출하는 날짜의 시간은 여러분 그 8일의 10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나. 8일 오전 10시에 우리 자녀가 제출하겠다. 그러면서 가산점이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제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하나 답변 구성에 대해서 이그젬플을 좀 알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동서대학교 지금 백에서
메모장 주신 거에 메모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그젠플을 작성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면접 질문이 떴으면 목소리 크기고 표정이고 뭐고 결국엔 대답 내용을 잘 신경 써야지만 표현력도 뭐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잘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도전 의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질문지는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확실하게 읽어봐 드릴게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업 이외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했던 부분을 점수로 질문으로 나온 부분이라고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또 기억 못하시는 또 자녀분들은 봤지만 부모님들은 보지 않았거나 부모님들만 체크하시고 자녀분들이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학업 이외에 자신이 도전했던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업 이외에 본인이 도전했던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도전이라고 적었거든요. 결국 학업이라고 하는 건 공부 빼고인 겁니다. 그렇죠? 학업이라고 하는 건 공부 빼고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여러분 작성하는 건데 이그젠플로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다라고 한다면요. 고민하지 않고 뭐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 학생 기록부를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아리, 봉사활동, 체험활동,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도움 되게 많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단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우리가 그런 걸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난 이걸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그것도 했습니다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답변의 구성을 하는 게 필요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왜? 누구나 다 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만 우리 학교에서 한 동아리 활동이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무슨 상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 상 받은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왜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노력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봉사활동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여러분에게 괜찮은 소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만으로 하셔야만 합니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3 수험생들을 지금 워낙 그 1회마다 1년마다 그래서 막 100명, 200명씩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특강 말고 1대1로 막 코칭할 때 많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아이들이 좀 잘 작성해 오고 수정을 부모님들이 하기에도 편한 기준 안에서 이그젠플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 이슈입니다. 사회 이슈. 최근 사회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회 이슈적인 부분이던데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 기억 안 남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대로 제가 적어온 겁니다. 현재 어떠한 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택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4분을 채우기 위해서 네 가지를 다 하실 필요가 없이 두 가지만 칙택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 이슈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좋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많은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요즘 친구들이 종이신문 잘 안 보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래서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N포털 사이트나 D포털 사이트에서 뜨는 기사 중에서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간접적이나마 여러분의 그 지원하는 학과와 조금 연관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연관성이 없어도 합격할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예스입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붙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라고 하는 거는 기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카테고리 안에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색어 1위 했으니까 이걸로 해라고 하기보다 본인이 포털 사이트 기사를 잘 기억해 보거나 혹은 우리 사회 소식도 알겠지만 누가 어떤 게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뉴스 15분짜리 20분짜리 하나만 봐도 그죠? 여러분 고르고 싶은 것을 충분히 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는 여러분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정치와 경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국제, 사회, 연애, 스포츠까지 다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영상으로 된 뉴스를 보셔도 되고 오늘 집에 가서 8시에 뉴스를 보셔도 되고 혹은 N포털 사이트나 D포털 사이트에 떠 있는 것 중에서 고르셔도 되는데요. 저한테 또 이그젠플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좀 고민하지 않고 부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지금 화두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가을이 불꽃축제가 아니라
그렇죠. 엑스포가 되어 있습니다. 엑스포가 결정이 났나요? 11월에 결정 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엑스포도 괜찮은 2030 엑스포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동서대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재직하고 계시는 입사관이나 혹은 여러분 교수님들이 평가할 거기 때문에 그 소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실 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 이슈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뭐 괜찮았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AI 관련된 것도 괜찮은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어떠한 모임에서 이런 부분에 이런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했다라는 소식도 들렸고요. AI 관련해서는 올 한 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내가 공대생이라고 하면 직접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호텔이나 관광이나 경영 쪽의 친구들이라면 간접적으로 뭔가가 내가 취업하는 부분에 이런 게 되는 부분도 될 수 있고요. 뭐 식품이나 그렇죠. 뭐 간호학을 전공한 친구들도 이번에 간호사 그 면접 보는 지금 대학병원은 간호사 면접 중이거든요. 지금도 합격을 시키고 있는데 대학병원 합격시키고 있는데 간호사 친구도 똑같아요. AI 관련 질문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AI 관련된 것도 어떤 과 상관없이도 여러분이 사회 이슈적으로 가면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한테 뭐 굳이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특정 정당, 그러니까 정치적인 노선이 너무 많이 간.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그렇지 않은데요.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첨삭을 해주시다 보면 첨언을 해주시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특정 정당 혹은 특정 정치적인 노선을 너무 강요하는 듯한 그러한 부분만 굳이 배제하시면 전혀 문제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어려움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이 유일하게 여러분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정 교육을 여러분께 시켜드렸던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려움이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이 성장으로 이끌었나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실패를 경험했던 순간이라고만 저는 질문해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동서대학교에서 질문이 공개될 때 정말 수험생 여러분에게 친절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힘들었던 순간, 어려웠던 순간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극복한 것까지와 실제로 노력한 것까지를 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답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극복했고 뭐 어떤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실패를 경험했던 순간을 얘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의 성장으로 이끌었나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그 어려움이라는 부분이 고3 수험생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고3 수험생 기간이 나는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면 뭐 물론 또 된다 안 된다는 면접은 없겠지만 우리가 침대처럼 끌리냐 안 끌리냐 기준 안에서 그 면접관인 그 학과장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봤을 때 공감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요즘 대학교 입학하기 얼마나 쉬워졌는데 저출산에 쉬워졌는데 뭐 이게 힘들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 항상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3 수험생 기간이 어려웠다라는 순간의 부분은 여러분의 힘든 순간에서 어려운 순간에서 저는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굳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셨죠? 왜? 여러분 뭐 그 부분 잘 이겨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주는 게 필요로 하는데 유일하게 부정적인 걸 묻는 부분 안에서 여러분의 부정적인 내용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적극적인 액션으로 극복했냐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웠던 순간에 그 내 대답의 길이가 이만큼이면 어려웠던 순간은 요만큼 서론 그리고 본론이 빨리 내가 어떠한 방법을 취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돼서 이러한 부분으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셔야 됩니다. 아셨죠? 구성으로 치면 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공부로 치면 고민하지 않고 뭐 과목 공부 같은 걸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데 실제 뭐 합격 사례로 얘기해줘. 이렇게 공표돼서 얘기해야지 여러분 이걸 사용하면 떨어진다는 걸 알죠, 그죠? 이렇게 최근에 붙은 아이 기준으로 얘기해드릴게요. 3일 전에 붙은 아이 기준입니다. 그 영어 과목을 진짜 좋아하는데 영어 과목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취득한 점수나 취득한 등급 혹은 점수를 취득했을 때 본인이 어떠한 부분으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대학생활 와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이런 구성을 쓰기도 했어요. 그 친구는 특성화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래도 합격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그 학교들 여러 가지 학교 중에 1순위로 원하는 학교가 제일 먼 첫 면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합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살면서 19년 동안 20년 동안 살면서 어떤 노력을 부모님들만큼 많이 했을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순간은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순간은 다분히 주관적이라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친구와 다투었던 순간이 될 수 있죠. 친한 친구와 다투었던 순간 될 수도 있거든요. 친해지기 위한 부분을 본인이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체육대회 때 이런 것까지 해봤다. 뭐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보통 되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보통 막 유치원, 뭐 초등학교 때 시설까지 막 끌고 오던데요. 저한테 뭐 고민 물어본다라고 많이들 부모님들 물어보시는데 뭐 고등학교 때는 없고 뭐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초등학교라는 단어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풀어낼 거면 초등학교라는 단어만 빼면 충분히 여러분 그 상황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부분에 될 수 있는데 제가 7살 때 어느 유치원을 다니는데 친구와 다투면서 이런 이해가 가겠죠. 어린이 그 유치원과 7살이라는 단어만 빼면 친구와 다투었던 순간 혹은 본인이 어렵고 혹은 극복한 순간이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셨죠? 왜 지금 3번 같은 질문이 이 4개 안에 들어갔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전문가 기준, 그러니까 제가 합격시키는 기준에서 고민하지 않고 요즘 친구들이 포기가 되게 빨라요. 그죠? 포기가 되게 빠릅니다. 최근 뭐 공기업이나 공무원 퇴직자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MZ세대 이런 거 많이 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포기가 많이 빠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포기가 많이 빠르고 싶어서 빠른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환경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노력할 수 있는 순간들이 사회 경제에 있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코로나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야지만 지금 이 4년간도 잘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혹은 사회에 나가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실제로 자기소개라고 얘기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자기소개라고 조금 적은 부분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본인을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해보고 그 단어를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을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해보고 그 단어를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뭐 저는 고민하지 않고 그게 자기 PR, 자기 소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 단어를 얘기해 놓고 본인의 보조 문장, 본인의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증명해 볼 거잖아요. 예시를 한번 들어봐 볼까요? 요 예시로 드린 부분을 제가 공표하면 여러분이 요 단어는 쓰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애들 이렇게 자기소개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빗대어서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져오는 그러니까 N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 걸 따라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물 같은 사람입니다. 물은 밥그릇에 넣으면 이 모양, 물병에 넣으면 저 모양, 국그릇에 넣으면 저 모양처럼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막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고개 끄덕이는 분, 그렇죠? 요거 단어 쓰면 불합격입니다. 아셨죠? 그 친구 벌써 검색해봤나 보네요. 어디서 많이 봤네. 안경 쓴 친구 벌써. 난 벌써 봤어 검색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불합격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면접관님들도 매년 학생들을 합격시켜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검색해서 자기 모습이 아니라 따라해서 적었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물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진부한 걸로 지금 바뀐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것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저는 잉크 같은 사람입니다. 물에 잉크를 넣었을 때 퍼지는 모양처럼 저는 전형적이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 이해되겠죠? 떨어진다고요. 이 얘네들이 벌써 합격을 단 하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단어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께 이거 이글진프를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하지 말라도 있겠지만 뭐 하면 좋다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제가 예를 들면서 무슨 단어를 공표하면 여기는 300분이나 혹은 유튜브에 올라가는 몇십만 친구들이 다 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글진프를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청바지 같은 지원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 아버님 청바지의 특징은 뭔가요? 캐주얼하고 네. 편하고 그렇죠. 편하고 누구나 다가가기 편한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본인의 활동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청바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옛날에도 어울렸고 지금까지 계속 유행이 되고 있어.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르신분들의 목욕과 뭐 이런 부분들까지 뭐 말동무까지 해주는 부분을 이그젠플로 할 수 있겠죠. 친구 또 청바지 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상징성? 어떤 상징성? 청바지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 떠오르는 상징성. 자, 친구가 지금 말한 부분이 실제 내용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단어로 설명을 하길 원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을 본인을 뭔가 빗댈 수 있는 한 가지의 단어로 얘기하려고 하면 네발 뒤져서 뭐 들어보지도 못한 꽃,
그렇죠. 뭐 내가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 부분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합격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색까지 해봤죠.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거거든요. 아니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쉬운 단어를 선택하되 그 보조 문장에 대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내 거면 충분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특이한 걸 했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쇼미더머니도 그렇고 랩도 유행하니까 라인 맞추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삼겹살 같은 지원자입니다. 여기서의 삼겹살, 저도 고기 물론 좋아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삼겹살 첫 번째 애살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넉살입니다.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우리 소위 말하는 10대 친구들 알겠지만 라인 맞추는 작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삼겹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 이렇게 집에 가면 또 똑똑한 친구들 어때요? 엄마 난 오겹살로 정해봤어. 날 5가지로. 너무 깁니다. 아셨죠? 못 외워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직관적으로 뭔가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간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도 나를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시켰던 요 학교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본인은 그 앞에 계신, 그러니까 직접 대면 면접이었거든요. 앞에 계신 면접관의 팬 같은 학생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똑딱똑딱 지금 친구들 하잖아요.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 그렇죠? 다 쓰면 갈아 끼울 수도 있는 그러한 학생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뭐 제가 만들어줬지만 합격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장학금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뭔가 누구나 아는 단어, 뭔가 특이한 단어 말고요. 누구나 아는, 그냥 슬 지나가다가 가방? 오케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에코백? 오케이.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엄마가 예를 들면 대형 마트에 그렇죠. 알파벳 마트나 뭐 H 마트에 그렇죠. 뭐 갔는데 가지고 다니는 재활용 에코백도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착용하고 있는 안경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쁘다 좋다는 절대 아니지만 쉬운 단어로 제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보조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학교 생활, 성격 혹은 학교에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 학과에 어떻게 보면 잘 맞을 수 있는지 결국 내 PR, 내 자기소개에 부합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자, 내용 구성까지 제가 알려드렸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내용 구성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좀 신경 써보도록 할 겁니다. 자, 3S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S 뭐라고 적혀있나요? short 뜻이 뭔가요, 친구? 짧은. 그렇죠. 한 문장의 길이가 조금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장이라고 하는 거면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3 친구들 씁니다, 요, 조, 가 이렇게 마침표나 물음표가 느낌표가 찍혀지는 부분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면 영어는요, 여러분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거든요. 자, 영어 PT도 다 하는데 영어 프레젠트도 다 하는데 그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만 한국어는요, 건우는 사과배 포도를 좋아합니다. 건우는 사과배 포도를 싫어합니다. 건우는 사과배 포도를 훔쳤습니다. 마지막에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한 문장이 길어지면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면접관 기준에서는 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돌려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잘 안 남는다는 거죠. 실컷 준비해놓고. 두 번째, 지원자인 수험생분들 기준으로 한 문장이 길어지면 절대 외워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영순위 1순위라고 고민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하는 부분들을 하나도 실천에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문장이 절대 길지 않도록, 한국어는 뭐뭐뭐뭐뭐 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좀 쪼개는 연습, 숄트한 느낌을 좀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좀 주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답변을 작성해 볼 때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적혀있나요? 우리 벌써 광대 폭발했습니다. 우리 3S에서 벌써 하나는 먹고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내용을 외우다 보면 미소가 지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결국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시국에서 자라왔던 아이들이 결국 아이 컨택과 표정이 잘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 크기가 잘 되지 않는다고. 그럼 그 세 가지가 지켜지면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왜? 남이 안 되는 걸 나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부터 치트키처럼, 게임의 치트키처럼 벌써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심플입니다. 좀 단순해야 됩니다.
아셨죠?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단순하게 조금 작용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여러분의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세 가지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전 고민하지 않고 1번입니다. 이번 연도에도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비대면으로 학교 생활을 해왔고 혹은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살았고 혹은 지금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착용하도 혹은 안 해도 되는 부분 안에서 1년을 살아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지금 문장 구사 능력에 있어서 1번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숄트한 부분을 여러분 좀 잘 신경 써서 별표를 좀 잘 신경 써 놓으시면 면접관 기준에서도 기억이 잘 남고 얘가 이걸 했다고가 될 수 있고 지원자 기준에서도 문장을 좀 내용을 외우는 게 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편집해도 되나요? 뭐 해도 되나요? 뭐 해도 되나요?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부분 지금 몇 시인가요? 저랑 함께 하는 게 4시 반까지거든요.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자, 앞에 1시간 중요했습니다. 자, 합격할 수 있는 팁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앞에 1시간 우리는 됐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눈을 쳐다보는 아이 컨택도, 표정도, 목소리 크기에 대한 자신감도 됐다라고요. 그리고 내용 구성도 시켜줬잖아요. 그렇죠? 이그젠플 알려드렸습니다. 뭐 입어? 아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죠? 이게 되게 두루뭉술하네. 이건 입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어머니가 원했던 건 뭐예요? 그래서 뭐 입냐고. 교복 입지 말라며. 뭐 입을까? 그 고민인 건데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합격시키고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그 기업들이 전부 다 본인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혹은 본인 나온 학교 혹은 사는 고향을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교를 나와도 합격을 대기업에 다 할 수 있고 공기업에 다 합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블라인드라고 해서 뭔가 나의 출신, 성적을 말하지 않고 나의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판가름하려고 하는 걸 우리 전문 용어로 블라인드라고 합니다. 물론 블라인드라고 하면 영어를 해석하면 눈먼입니다. 그렇죠? 가리고 커튼 치고 나를 보지 않고 음성으로 만들고 합격하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드러나야 되고 내가 활동한 부분도 내 입으로 직접 말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 고민하지 않고 자, 지금 계절이라고 치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계시네요. 입학처분들이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계시네요. 자, 만약에 교복을 입는다라고 하면요, 남학생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로고가 들어가지 않고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흰 셔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복을 입는다, 교복을 입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복을 입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고 혹은 학교의 정경이나 학교의 모습이 드러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항목이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셔츠에다가 남방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좀 더 좋을까요? 그렇죠. 남방. 우리 SPA 브랜드, 그렇죠. 뭐 G모 브랜드, 그렇죠. 뭐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H모 브랜드 이런 데 가서 저렴하게 유모 브랜드 이런 데 가셔가지고 오히려 무지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즈도 더 많고 마음껏 입어보고 아무리 점원이 나한테 그만 입어보세요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입어볼 수 있으니까 그냥 깔끔한 셔츠나 날씨가 조금 춥다라고 하면 라운드 니트.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그 세 브랜드들이 결코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여러분 집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깔끔한 부분이라고 하면 남방의 혹은 라운드 니트 정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집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더울 거거든요. 지금 날씨 덥잖아요. 더워서 두세 개 입는 거 쉽지 않을 거라서 한 가지만 입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바지 여러분 상반신이라고 할 때 뭐 이런 부분 얘기하시던데요. 합격시키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합격시키는 보게 되면 너무 가까우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까지 찍으면 여러분 면접관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대면 면접 보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요 정도까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에서 요 정도. 그래서 상반신 이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지정한 이유는 여러분의 모습이 구별이 되기 위한 겁니다. 이해되겠죠? 웃고 있는지 눈동자는 돌리지 않는지 이 친구가 박건우가 맞는지를 보기 식별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상반신 이상에 있어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 뭐 크게 찍으면 좋다던데 크게 찍으면 안정감 있다던데 보기만 해도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죠? 보기만 해도 부담스럽다니까. 셀카 한번 찍어보세요. 이만큼. 어떤지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합격하는 줄 아다 보니까 상반신이라고 하면 적당하게 그죠? 웨이스트 선 그죠? 선 안에서 이루어지면 충분히 상반신이라고 하는 게 딱 요 선 위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제가 너무 길게 너무 멀리서도 찍는 걸 원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보면 알겠지만 친구도 그렇고 다리를 움직인다거나 손을 꼼지락거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리는 선 안에서 여러분 찍으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촬영까지도 막 아이들을 진짜 10몇 년 동안 해오면서 아이들 합격시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지를 만약에 그럼 뭐 여기에 살짝 보일 것 같은데 바지를 뭐 입냐, 팬티만 입고 찍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상의만 알려주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 보통은 슬랙스 바지입니다. 뭐든 입어도 합격하면 말만 잘하면 합격 아니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스포츠웨어 그렇죠. 스포츠 아디다스 나이키 집어프도 있고 캡모자 쓰고 그렇죠. 슬리퍼 신고도 합격해야 되거든요. 누워서 찍어도 상반신만 나면 합격해야죠. 근데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결국 보여지는 게 우리 55%였잖아요. 그래서 단정한 옷차림에서 여러분 남방 혹은 니트 종류 밑에는 보통 그레이 톤의 차콜 그레이나 블랙 톤의 면바지나 그 깔끔한 바지. 그래서 지금 대부분 자녀분들이 입고 온 오늘 바지들을 보게 되면 블랙이나 크림톤이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레이나 블랙이 좋은 이유가 상의 입은 부분들이 보통 우리 셔츠를 입으면 막 화이트나 크림톤이나 혹은 니트가 어머니 입은 것처럼 그렇죠? 뭐 그린이나 옐로우나 이럴 거기 때문에 상의를 위로 내 얼굴 근처로 포인트를 잡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집중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그 방송영상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여학생 올려놨잖아요. 이런 그 모자 달린 후드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서 자세가 좀 아쉬웠던 것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사진 찍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애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맞는 부분이거든요. 방송적으로도 저도 이제 방송인 출신이다 보니까 맞는 부분인데 이 면접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외운 티가 안 나고 우리 아이의 매력이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두 번째 장비빨입니다. 장비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많이 하시던데요.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 장비가 좋냐 저 장비가 좋냐 없어요. 이해되셨죠? 3년 전 5년 전에 나온 휴대전화를 찍어도 우리 아이는 그렇죠. 나는 엄마 건 5년 돼서 내가 이상하게 나오나 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셨죠? 장비 탓을 하면 안 돼.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전면 카메라로 찍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무리 최신 핸드폰을 찍어도 여러분 후면 카메라보다 전면 카메라 찍었을 때는 흐릿하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입니다. 자, 저처럼 그 S모 브랜드에서 나온 이렇게 접히는 걸 하는 친구들은 소위 말하면 삼각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접힌 상태에서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한데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혹은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없을 수도 있고 부모님 걸 빌려서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친구가 제가 영상을 음성을 입혀도 되나요? 저는 고민하지 않고 친구한테 휴대전화 한번 빌리더라도 그냥 심플하게 그걸로 여러 번 찍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살짝 앞에는 맞는데 뒤에가 입에 살짝 안 맞네. 이런 싱크로를 걱정할 바에는 면접관이 그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얘 립싱크한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면 내 대답에 집중을 못 하거든. 그럴 바엔 단순하게 옆 사람한테 그렇죠? 부모님한테 핸드폰 빌려서 찍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휴대전화로 여러분 촬영을 하실 건데 전면과 후면에서는 어디가 좋다고요? 전면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아셨죠? 후면으로 하게 되면 렌즈를 보고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 방송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렌즈를 한 곳만 보면서 말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면에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셔도 아이패드처럼 우리가 크지 않다 보니까 갤럭시 탭처럼 크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을 합격시켜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휴대전화로 찍는다라고 하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친구. 준수가 엄마가 찍어줄게. 준수야 왜 이렇게 찍었어? 각도 이렇게 해서 헤드룸 이렇게 주고 이렇게 교수님께서 얘기하라고 했잖아. 박건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가 찍어줄게. 이런 행동들을 부모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아까 눈 쳐다보는 자녀분들 보셨죠? 그렇죠? 부모 앞에서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게 수험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혹여나 영상 완성된 부분을 보고 이런 부분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렇게 해서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한 번 더 다시 촬영해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여러분 부모님 분들은 그죠? 여러분 자녀가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해되셨죠? 절대적으로 아빠가 찍어줄게. 아빠 잘 찍는다. 엄마가 찍어줄게. 엄마 사진 잘 찍는 거 알지? 막 이렇게 하면서 절대 찍어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삼각대가 필요한데요. 삼각대는 뭐 저는 쉽게 얘기할게요. 자, 부산 사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뭐 거의 다 부산 사시는. 저 부산 기준으로 전 부산 사람 아니지만 부산 기준으로 얘기하면 서면 지하상가나 혹은 뭐 대구 동성로 지하상가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그 필름 파는 데 있잖아요. 휴대전화 필름 파는데 그런 데 하면 삼각대 이렇게 있습니다. 적어도 160입니다. 아셨죠? 160까지 오는 삼각대를 사시면 아까 말한 여러분 눈높이를 충분히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세요.
교수님께서 아까 좀 전에 띄웠던 영상의 여자애는 고민하지 않고 저는 이제 아이들 합격시키는 전문가니까 서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 촬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출한 컷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오셨던 부분이 기사가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제가 강의하기 전에 그 연출 컷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해서 찍었어요? 앉아서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달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건 연출 컷이니까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게 좋냐 서서 하는 게 좋냐라고 저한테 고민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이들을 99% 서서 시켰거든요. 왜 앉아서 하게 되면 본인이 편하다 보니까 뭔가를 더 신경 쓸 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고민하지 않고 아이의 성향 혹은 편한 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의자에 앉을 거면 어떻게 앉아야 되고 설면 어떻게 되고 이런 자세들도 제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우리 아이에 맞게 스탠바이를 시킬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삼각대적인 부분은 뭐 쿠팡 이런 로고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사이트 얘기해도 쿠팡에서 이렇게 여러분 하시니까 쿠팡에서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삼각대 사용하셔도 지금 기간이 남았잖아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든 오프라인에서 하든 상관없어요. 단 이제 높게 오는 것, 그렇죠. 높게 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감독님께서 찍으시는 이런 삼각대들이 오히려 더 비싸고요. 위에서 이렇게 삼각대가 떨어지는 게 좀 비싸고요. 우리 보통 핸드폰 삼각대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집에서 촬영하기 좀 편합니다. 저는 이제 좁은 공간에서 촬영할 수 있냐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카메라가 무겁다 보니까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서 위에서부터 삼각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조금 넓게 필요로 해요. 우리가 침대 있고 뭐 책상이 있는데 야 너 방 좁으니까 뭐 거실 나와서 찍어. 엄마는 거실에 뭐 그 주방에서 보고 있을게. 뭐 이런 행동하지 마시라고요. 이해되셨죠? 방에서 찍든 안방을 비워주시든 상관은 없는데 혹은 거실에 찍을 때 엄마 나가 있을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집에서 찍기 편한 삼각대는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밑에서 이렇게 벌어진 삼각대. 저런 삼각대들이 오히려 조금 여러분 촬영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160 제가 얼마 전에도 삼각대를 어떤 친구가 제가 구매한다고 해서 알아봐줬는데 160까지가 대한민국에서 보통 가장 높은 크기인 것 같아요. 뭐 170, 180 있던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안 사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160, 150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 촬영하는데 무리 없고요. 앉아서 촬영하신다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셀카봉 같은 아까 연출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어디 책상 위나 혹은 책 위에 올려서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야 뭐 여기가 낮다 높다 해서 또 책 하나 더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서 찍는데 그 셀카봉을 찍을 거면 이렇게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삼각대는 저런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블루투스 리모컨인데요. 저는 블루투스 리모컨이 따로 사실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셀카봉 사실 때 삼각대 사실 때 블루투스 리모컨이 달려 있는 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블루투스 리모컨이 제가 큰 걸 샀더니 없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다 해결해 봐 드리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공고된 부분은 카메라에 그 핸드폰에 혹은 촬영을 할 때 기본 카메라로 촬영하는 걸 준수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고민하지 않고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철파해 드리는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이 뭔가 이득을 누려야 되다 보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자, 그 영상을 찍으실 때요 타이머를 해놓고 찍으세요. 아셨죠? 우리 셀카 찍을 때 그 3, 2, 1 타이머 아시죠? 그 타이머를 3초에서 5초로 해놓고 난 다음에 영상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블루투스 리모컨이 없어도 내가 눌러놓고 난 다음에 3초 뒤에 시작하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누르자마자 내가 나중에 자르면 되지 뭘 하게 되면 어색한 부분이 다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걸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강추입니다. 왜? 아이 스스로 혼자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타이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추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셀카 찍는 것처럼 동영상도 그 부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드라고 하는데 혹시 그리드라는 걸 혹시 뭔지 아십니까? 친구? 아까 영상 그리드 뭔가요? 네, 격자선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아셨죠? 무조건입니다. 휴대전화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휴대전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촬영하려고 하는데 격자선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 기능이 모든 핸드폰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설정해서 그걸 좀 설정하셔서 여러분 찍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 이렇게 실제로 난 똑바로 서서 촬영한다고 했는데 삐뚤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을 다 여러분이 미리 셀카 모드로 보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후면으로 찍어도 상관없거든요. 여러분이 선 상태에서 엄마가 예를 들면 나는 엄마 후면으로 찍을게 라고 해서 내 카메라가 너무 안 좋아서 후면으로 찍을게 했더니 어머니께서 후면 봐놓고 나가주셨을 때도 딱 그 대칭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높이인지 아래인지 이런 부분이 되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격자선을 그렇죠 그리드를 여러분 해놓으시면 가능합니다. 그 누구나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응답 하실 때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어떤 핸드폰이든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사진은 타이머가 있던데
여러분 카메라에 한번 켜보시겠어요? 영상에도 타이머가 있는지. 영상에도 타이머 되십니까? 기본 카메라에 켜서 동영상 켠 다음에 그게 여러분 타이머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진은 우리 3, 2, 1 찰칵 이러고 보셨잖아요. 영상도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돼요 친구는? 본인은 안 돼요? 엄마 나한테 왜 이런 썩은 핸드폰을 사줬어? 자, 어머님 되십니까? 영상은 안 돼요? 사진은요? 설정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이폰으로 치면 여러분 설정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누르고 격자선 이런 걸 누를 수 있고요. 갤럭시는 카메라 우리 켰을 때 기준 안에서 가능해요. 한국 스타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타이머가 가능해요. 우리 동그라미 시계 모양 되어 있는 부분 그거 누르면 2초, 5초, 3초 이런 식으로 있어요. 10초까지. 자, 동영상도 안에 있다 타이머가.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친구 핸드폰 뭐 쓰십니까? 뭔지 몰라요? 핸드폰 어떤 거 써요? 아이폰. 동영상도 타이머가 되나요? 타이머가 돼요. 자, 다른 친구들 동영상 타이머 된다. 전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안 되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는 블루투스 리모컨 사용해도 타이머 해놓으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블루투스 리모컨에서 내가 눌러도 긴장되는 거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타이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 앱에서 여러분 타이머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DM이나 연락해서 물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부모님들 혹은 고3 수험생들이 제가 이렇게 올라간 걸 동서대학교 유튜브에서 보고 다른 학교 지원하는데도 저한테 물어본 애가 있었어요. 그죠? 물어본 애가 있었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께 어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노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어플 무료 어플입니다. 무료 어플. 우리 셀카 찍을 때 보정하는 어플들인데요. 보정하는 것을 딱 다 지우고 필터를 좀 없앤 다음에 하시면 영상도 전면으로 찍던 후면으로 찍던 타이머가 다 됩니다. 핸드폰의 기종과 상관없이요. 아셨죠? 소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어머니? 소다 SODA입니다. 그냥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그 소다 혹은 스노우라고 치면 카메라 어플이 뜨거든요. 지금 이제 없으셨던 분들은 지금 다운받아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눌러놓으면 그죠? 다운되니까. 지금 같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 좀 잘 안 터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행해 보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도 혹은 제가 방송을 할 때도 실제로 그런 부분으로 아이들을 촬영해 준 경우도 많았고 저도 유튜브를 찍을 때도 그 방송을 찍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가지고 여러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주의사항을 해놓을게요. 학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기본 앱을 촬영하는 것을 권고합니다라고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촬영 준수사항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필터나 보정을 방지한다는 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얼굴 인식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필터를 없애고요. 각종 보정으로 되어 있는 자동 보정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다 0으로 해놓은 상태, 없음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처음 어플을 다운받으면 각종 어플에서 어플 관계자가 이 영상을 보면 싫어하겠지만 이렇게 로고가 박히는 거 혹시 아세요? SODA 그쵸? 나 어플로 찍었어 뭐 이렇게 박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좀 해지해 놓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해지하는 것도 다 무료입니다. 그죠? 해지해 놓으시고 그래서 내가 영상 찍었더니 갑자기 여기에 소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지 않도록 자녀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혹여나 자녀분들이 10대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친구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메모해 놓으셨다가 혹여나 그때 잘 안 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타이머가 됩니다. 제가 저 것도 기본 카메라 안 되더라고요. 사진은 되는데 영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것도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안 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합격을 시켜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결을 되셨나요? 어플 잘 다운받으셔서 타이머 해보시면 블루투스 리모컨이 달려있으면 좋지만 혹여나 안 달려있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않으셔도 된다. 부모 탓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C 자세입니다. 자세입니다. 선자세 앉은 자세 한번 알려봐 드리도록 할 텐데요. 친구 여기 한번 나와볼까? 네. 빨리.
이 방에 시계가 없어서요, 여러분. 자, 여기 서볼 거예요. 자, 서는 기준으로 말해볼게요. 그죠? 친구들 뭐 보시겠네요. 요런 니트 괜찮습니다. 그죠? 네, 괜찮습니다. 요거만 벗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벗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아까 여학생 이렇게 안경 낀 여학생 우리 방송영상학과 교수님이 촬영하는 그거 보게 되면 구도를 이제 보이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걸 신경 못 썼는데요.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촬영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어때요?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든 살짝 뭐예요? 살짝만 올려서 만약에 찍게 되면 요 부분에 라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입체감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내가 말하는 거에 혹은 내가 표현력이 내가 가져오는 분위기가 활동적이고 액티브하고 적극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용 가짜 같지. 그렇죠?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한번 손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단 제가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지금처럼 배아파입니다. 배아파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남학생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는 손을 살짝 이렇게 잡아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지. 이렇게 잡으면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손이 이렇게 남학생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도 선생님들한테 혼을 많이 나가지고 부모님들한테 그렇죠? 이렇게 살짝 올린 상태에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카메라는 어때요? 내가 더 밝은 부분. 이거보다 더 밝은 부분, 그렇죠? 이거보다 더 뒤에 있는 부분이 입체감 있게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훨씬 더 좋을 부분입니다. 알겠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앉아서 하는 기준은 난 앉아서 촬영하고 싶은다는 친구 있나요? 있으면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아니면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있네요. 오케이. 선생님 의자 하나만 세팅 부탁드립니다. 의자 하나 세팅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말하다가 제스처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자녀분들은 기억이 안 나섭니다. 제가 이걸 했는데 이걸 했더니 이런 거 하면서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스처는 감점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들려지는 스피치가 있고 보여지는 스피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그 부분은 뭐예요? 보여지는 스피치죠. 결국 내가 뭔가를 많이 움직인다는 거 결국 뭡니까? 시선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면접관에게. 그럼 내 내용에 집중 못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제스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답변 하나 기준에서는 한 번 정도가 최대입니다. 하나 기준으로. 그럼 우리가 두 개니까 두 번 정도는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때요? 꼼지락거리거나 내가 기억 안 나니까 자꾸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 눈동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아이들을 고려한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스처를 하는 건 한 질문에 있어서는 한 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자, 앉는 기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등받이에 등을 기대는 순간 내가 대학교 총장이다가 됩니다. 자, 아무리 끝까지 들어 앉아도요. 등에 한번 기대해 보실까요? 이렇게 내가 총장으로 바뀝니다. 내가 대학교 이사장이다. 네가 교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앉아서 찍는 친구들 주먹 하나 띄울 만큼 띄워서 앉도록 합니다. 자, 등받이를 주먹 하나 띄울 만큼 띄워서 앉도록 합니다. 요 기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등받이에 등을 기대는 걸 방지해야 자세가 곧게 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웨이스트 기준이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붙여 서는 게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경직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릎 쪽으로 가지 않고 허벅지 쪽으로 손을 당겨야지만 요 라인이 생깁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 그래야 입체감 있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부분은 전신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대면 면접이 아니라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반신 이상이니까 이렇게만 되면 됩니다. 아셨죠? 단 여학생들이 조금 달라서요.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성분들은 조금 다른데요. 자, 어머님 등받이에 등까지 기대지 않고 주먹 하나만큼 띄울 만큼. 자, 앞으로 더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더요. 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은 하나 띄웠는데라는 생각이 들죠. 뒤에 데이지는 않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의자가 대부분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생각보다 안 예쁘게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주먹 하나만큼 띄우고 앉으시면 집에 어떤 의자라도 무리가 없습니다. 여학생들 기준에서는요, 여러분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밑으로 한 다음에 허벅지 위에 이렇게 편하게 올리시는 게 기본입니다. 여학생들 옷들은 대부분 라인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앉으시는 게 가장 입체감 있고 적극적이고 매력적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단 무릎을 붙이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상반신을 어느 정도 기준 안에서 찍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11자로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무리가 없어서 넘어갔다라고 하면 어머님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붙여서 여학생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교복 치마 안에 뭘 많이 입어요?
체육복 많이 입잖아. 그래서 여학생들이 면접 준비시키면 100명 중에 99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답을 실컷 말하면서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왜? 학교 생활을 보통 체육복까지 입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무릎만 붙인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우리가 다리에 힘이 살짝 하고 들어가면 뭐 다리를 다 붙여야 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전신이 아니에요. 대면 면접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답변 길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합격할 수 있는 길이, 그리고 저는 자녀분들 기준 안에서 아이들이 합격시켜지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상담은 저한테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이지만 결국엔 뭐예요? 자녀분들이 합격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기준 안에서 보는 부분이라서 길이적인 부분입니다. 길이적인, 촬영분을 올려도 되냐고 물어보던가요? 아버님 예스 하셨습니까? 역시 그렇죠. 우리 애뿐만 아니라 우리 애만 합격시키면 좋지만 다양한 애들도 합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너그러운 분이셨습니다. 자녀분은 반드시 붙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자, 길이 한번 보죠. 2개 택입니다. 4개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2개 택이에요.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여러분 조언하실 때 4개 다 작성해보고 괜찮은 거 2개 선택하자. 아니,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면접 내용이 공개가 된 상태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뭐예요? 고민하지 않고 2개만 빨리 선택한 다음에 답변을 구성하는 걸 빨리 하고 말하면서 답변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답변을 구성한 다음에 내가 첨삭을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이 단어가 와닿지 않으면 바꾸고 너무 기네? 숄트가 중요하다고 했지, 이렇게 하고, 그죠? 단순한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어렵게 짰는데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아셨죠? 오히려 아이들 기준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4분 이내라고 했을 때 길이를 물어보시는 이유는 저는 고민하지 않고 4분을 다 채우면 좋으냐라는 기분 안에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자, 택 2개잖아요. 2개 안에서 저는 고민하라고 하면 좀 고민하지 않고요. 2개 합쳐서 한 2분 30초에서 3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뭐 대답의 길이를 여러분이 초를 재본다고 해서 면접관들이 초를 재보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뭐를 고려해서 지금 평균점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첫 번째, 아이들이 그렇게 뭔가를 작성하고 연습해서 외우는 거에 그렇게 능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들이 외우고 표정이 사라지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버벅거리기 쉬워진다고요. 아무리 내용을 짧게 해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말했던 0순위, 1순위, 2순위가 커지려면 대답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아도 된다가 제가 키포인트라는 거죠. 4분에 꽉 채웠다라고 해서 면접관들이 더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왜? 면접관들은 날 잡고 이 아이들의 몇십 명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비교도제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길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 한 질문 기준으로 치면 한 1분 15초 1분 10초에서 1분 맥시멈 1분 30초입니다. 1분 한 10초 정도여도 충분합니다. 뭐 59초 1분이면 안 되나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 정도. 단 그러면 짧으면 좋으면 2, 30초만 말해도 되나요? 면접관이 뭐라고 하겠어요? 성의 없다 생각하겠죠. 바로 불합격입니다. 그렇죠? 뭐 30초는 무슨 영상 키면서 바로 X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좀 생각하십시오. 적극적인 마인드, 내가 성의 있게 준비했다는, 열심히 했다는 느낌은 보여주되 내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길이의 적절성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안에서 4분 이내라고 얘기하면 4분을 초과하지 말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입학처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적혀있는 전형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팁을 알려드린다고 하면, 합격 팁을 알려드린다고 하면 아이들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아이들 해보면 한 1분 10초 1분 15초 정도 보통. 그래 1분 30초면 진짜 맥시멈 길이. 그렇죠? 정말 긴 길이. 그럼 뭐 아니면 뭐 1분 내외 정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분 한 2, 30초 정도가 보통 2개 합쳤을 때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아이들이 물어보는 게 영상을 원테이크로 찍어야 되나요? 지금 아까 물어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잘못 인식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2개를 한 번에 찍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좋지만 그렇게 해서는 퀄리티 있는 영상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영상은 답변을 다 하고 그리고 뭐냐 두 번째 거 또 미친 듯이 연습한 다음에 두 번째 거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는 거 그러면 그래서 내면 되니까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보여. 이해되셨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분 뭐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 되지 않았을까 됐고 단 하나의 질문의 대답에 있어서 중간에 끊어서 한 문장 편집, 한 문장 편집, 한 문장 편집. 여러분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삭제하고 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연습 다시 한 다음에 다시 찍으면 되지. 그냥 당일에 대면 면접도 아니고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 영상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제출하는 걸 좀 많이 물어보던데요. 제출하는 날짜가 언제냐? 저는 마지막 날에 제출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뭐 이때까지 뭐 10일이 남았으니까 뭐 18일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지금 오늘 집에 돌아가면 고민하지 않고 아예 오늘 몇 시간 동안 맛있는 거 강의 앉아서 들었잖아요. 학교에서도 40분, 45분이면 그죠? 엉덩이에 그죠? 종기가 날 치질이 걸릴 부분인데요. 여러분 맛있는 거 사 먹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답변 구성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집에서 하루에 10번씩만 목소리를 자꾸 풀어주는 거죠. 갑자기 크게 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거울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웃어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 있는 오빠나 동생이나 형 보고 웃어지는 거, 엄마 아빠 보고 웃어지는 거 잘 안 돼요. 그래서 거울 보고 웃으면 화장실에서 그렇죠. 샤워하기 전에 양치하면서 어쩜 이렇게 아빠 잘생겼지? 이렇게 그죠? 한 번씩 웃어보는 그런 연습을 조금 해서 내 근육이 놀라지 않도록 자꾸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절대 한 번만에 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울을 조금 거울공주 거울왕자가 되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거울을 사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거울들을 조금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답변 만드는 건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했는지 기억이 안 나면 되짚어보고 난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 내용 수정하는데 막 10일 20일 쓰는 걸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아시죠? 그 답변 구성 작성해보고 내가 말로 연습을 이제 계속하는 연습을 자꾸 한 다음에 보통 최종 영상은 보통 촬영은 그 제출 날짜 한 이틀 전, 하루 전 이렇게 아셨죠? 두 개 한 번에 촬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 번에 촬영한다는 느낌보다는 두 개 다 연습을 하되 촬영하고 실컷 연습 촬영하고 매일 카메라 앞에 선다라고 해서 이 아이가 더 말 잘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어에 대한 암기만 더 잘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요. 10일 20일 동안 약 1분이면 여러분 6, 7문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 일주일 10일 동안 6, 7문장도 못 외우는 자녀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근데 단 지난주에 모임에 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에 갔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번에 면접을 가는데 박건우 원장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애가 자기가 뭐도 맞고 말도 잘하고 친구도 진짜 많고 학교에서 막 회장도 맡고 해서 말 잘한다고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가 촬영하게 했다가 내가 10원짜리 욕이 나올 뻔했대요. 왜? 계속 버벅거린대. 그러니까 버벅거리기 시작했더니 뭐 하는 거야? 50번 100번을 찍어도 버벅거리더래. 단 하나도 안 버벅거린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버벅거린 걸 냈대. 그래서 진짜 열불도 있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진짜 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 많고 나 말하는 거 긴장 안 한다라고 해서 카메라 찍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실전처럼 연습을 한 다음에 거울을 보고 연습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촬영 하루 이틀 전부터는 그렇죠 실전처럼 내가 입는 불편한 옷 그죠? 제가 추천드리는 옷들 입고 서면 선 자세에서 그대로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영상을 찍을 때 절대 한 번만에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그 방송인 아이들도 합격시키고 있는데 방송인 아이들은 10년 전부터 이런 영상을 찍어서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제출하는데 그 아이들도 1분짜리 영상 제출하는데 2시간, 3시간씩 찍어요. 굳이 말하면 100번, 수천 번씩 찍는다고요. 그 중에서 하나 제출해서 그거 통과되는 아이들이 여러분 TV 보면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 촬영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넋놓고 있지 마시고 짝 타이트하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현력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표현력 좋아지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요건 안에서는 이제 70% 안에 들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가 상위 10% 안에 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표현력적인 부분을 팁을 좀 드려볼 텐데요. 답변을 다 작성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숨 쉬는 부분을 표시하시고요. 사전을 이렇게 숨 쉬는 부분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감정을 더 넣어야 될 부분에 동그라미 좀 쳐넣으세요.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실제 영어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영어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고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저렇게 해왔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감정이 들어갈 부분에 동그라미 좀 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10대 친구들이 대부분 표현력이 어떠냐면 외운 것처럼 말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잘합니다. 그럼 뭐예요? 단어만 봐도 저는 이것을 못합니다.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 똑같죠. 그렇죠. 표정과 감정이 다 달라져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위 5% 안에 드시려면 표현력적인 부분, 숨을 어디서 쉴지를 좀 표시해 놓으시고 아이들이 보통 익숙해질 때쯤
숨을 쉬지 않고 랩하듯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이 잘 안 벌어지다 보니까 한 문장에 숨을 한 번도 안 쉬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며 이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이 여러분이 연습한 그 대본을 보고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면 침착하게 숨 쉬는 부분을 표시하고 동그라미 쳐서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하겠죠? 제가 도전을 발휘했던 순간은 이러한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런 활동을 할 때 이러한 주제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해본 거라서 친구들끼리 서로 협조가 되지 않고 이렇게 했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반 친구들에게 이런 걸 돌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기사로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 내 친구들의 주변 친구들의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동서대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이런 것에 맞게 이런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큰 틀로 보면 이러한 이그젠플의 구성이 여러분에게 좀 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여유 놓고 있다가 이틀 전 되고 야 이제 내일 너 지원이잖아 촬영했어? 이런 부모님이 되시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은 그런 걸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자녀분들은 미리미리 나 뭐 10일에 지원할 거 10일에 다 지원했는데 벌써 내버렸어 이런 순간이 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서 동서대학교에 제가 특강도 되게 많이 가고 취업 캠프도 많이 가는데 재학 중에 여러분의 얼굴을 좀 다시 볼 수 있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